2020년에 3,000명인가를 에어비앤비도 해고를 했고, 해고하는 방식이 너무 뭐랄까 따뜻해서 진짜 거기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도 커밍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잘린 직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저는 브랜딩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때 하빈님이랑 같이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에어비앤비 출신일 때 얘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동안의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첫 회사가 IBM이라는 회사였고, 파이낸스라는 부서로 들어갔어요. 그 회계 관련 회계. 저랑 진짜 스킬셋이 안 맞는. 저는 숫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거기서 그래도 3년을 좀 버텼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마케팅을 하다가 컨설팅까지 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이고 좀 체제를 바꾸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큰 기업에서 일을 하니까 난 작은 회사에 가야겠다. 근데 미션이 좀 명확한 회사에 가야겠다 했던 게 다음 회사가 에어비앤비였고, 제가 2014년에 한국 오피스 들어올 때 이제 입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그 회사에 들어갔고, 그 코파운더들의 진짜 인터뷰를 보고 반했어요. 우리는 숙박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속감, 여행지에 왔을 때 현지인들이 마치 내 집처럼 있을 수 있는 그런 여행 만들 거야. 우린 원래 이웃이었어. 막 이런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저는 사실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회사에 딱 들어가서 놀랬던 거는 회사의 앞뒤가 너무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회사가 브랜드 미션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는 많이 가닿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속으로는 우리 뭐 회사 그렇게 로컬 생각 안 하잖아. 우리 그렇게 소속감 없잖아 라고 느끼지 않게끔 정말 소속감과 개성, 로컬, 다이버시티를 누구보다 엄청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느끼게끔 해주려고 인터널 브랜딩을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예시로 회사 출장 갔거든요. 샌프란에서 전체 직원 1,500명이 만나는 이제 행사였어요. 근데 제가 가장 재밌었던 포인트가, 첫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면 그 로컬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 종이 해가지고 잘 왔다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는 회속감이 중요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진짜 우리가 맞이해줄 사람은 로컬 직원인 거예요. 저희를 그냥 여행자로서 보고 우리를 맞이해주고, 모든 포인트마다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과 비즈니스 프로덕트 모델을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 이제 거기서 저는 브랜딩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여지는 브랜딩이 아니라 인터널로 그게 연결되는 거를 진짜 직원으로서 느낀 거죠. 근데 그게 작은 회사일 때는 오히려 그게 좀 쉬운데, 직원이 그렇게 많아지면 1,000명 단위로 많아지면 그걸 케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이제 회사가 커지면 접점들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노력하는 모습 자체는 늘 보여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권 나라가 아닌 데서는 너무 너네가 말하는 거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빨라라고 하면 영어를 좀 느리게 편집해준다던가, 자막을 영어 자막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 회사에 적용되는 과정들이 저는 이제 되게 감동해서 일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 에어비앤비만 6년 반을 다니셨으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6년 반이면 꽤 오래 다닌 거죠. 오래 다녔죠. 엄청 오래 다니고 변했어요. 변했지만 이 소속감과 이 빌롱 애니어라는 미션을 믿는 그 창업가의 정신은 아직도 안 변한 것 같다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뭐 회사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많이 변했죠. 저도 변했으니까 나왔고. 그리고 사실 그때가 그 시기에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타격을 받은. 2020년에 3,000명인가를 에어비앤비도 해고를 했고. 저 근데 죄송한데 그때 하빈님도 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냥 그 시점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 네. 이거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게 너무너무 뼈아픈 결정인 게, 소속감을 말하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르면은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소속감이라는 것을 되게 섬세하게 직원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고문을 썼던 적도 있었거든요. 해고하는 방식이 너무 뭐랄까 따뜻해서.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나는 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회사가 일단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상황을 되게 상소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이걸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런 얘기를 일단 편지식으로 해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키트를 보내줬는데 그 키트가 이 사람들을 송별회를 해줄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돈을 주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거 말고 정말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구글 슬라이드 송별회용 그 페어웰 키트를 보내서 뭐 이 사람 사진을 여기다 넣고 여기 뭐 팀원들이 메시지 남기고 이런
포맷을 만들어줘서 너네 전부 잘 페어해 해줘. 와, 보통 입사 키트는 있어서 퇴사 키트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CEO가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줌 미팅으로 전체 이제 이 소식을 정하는데 아직 그 티셔츠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후줄근하게 막 목 늘어나고 여드름도 엄청 생긴 거예요. 내 친구 막 브라이언 체스키 목 늘어난 거 봐. 막 이러면서 그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힘듦을 얘기하는데 그냥 내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을 줬던 것 같아요. 대표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거를 납득하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그쵸? 아 진짜 힘들겠다. 그치? 한번 생각해봐. 너 회사에서 사람을 천천 명을 내보낸다 생각해봐. 이 말이 잘린 직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아니, 자기가 잘리는 와중에도 대표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국 회사는 누굴 자를 때 그런 패키지가 좀 없잖아요. 아실 거. 내일부터 안 나도 돼. 그냥 다음날 굿바이.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제 이메일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시간을 거의 3, 4개월 줬어요. 3, 4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퇴사한 직원들끼리 모여있는 이메일 채널이 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그렇게 해고된 직원들의 이메일 채널을 미리 만들었고 뭐라고 딱 왔었냐면은 너가 다른 회사를 갔을 때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잖아. 그럼 내가 써줄 거야. 왜냐? 너는 충분히 훌륭한 직원이었고 에어비앤비는 아무나 뽑지 않아. 근데 너가 회사에 나간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야 라는 메일을 써줄 테니까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꼭 연락 줘.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 프리미엄을 1년치를 다 줬어요. 와, 구할 수 있게 직업 우리가 자른 거 미안하지만 진짜 노력할게 라는 모든 메시지를 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갈 때 회사를 욕하는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 어떻게 말했냐면 에어비 망하지 마라. 코로나에 살아남아줘 라는 메시지를 했고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은 우주의 기운으로 에어비앤비 절대 못 망한다. 왜냐면 회사를 떠나고도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회사가 많을까? 너무 그 회사가 저에게 인간적인 성장을 많이 도와줬고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줬던 회사여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있다 없다도 아니었죠. 조직 문화가 뭔지 몰랐다가 에어비앤비에서 처음으로 조직 문화라는 건 한 인간의 성장에 너무 중요한 거다. 와, 감동적이다. 참고로 말하지만 이 영상은 에어비앤비 광고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이 영상은 아닙니다. 아 근데 너무 감동적인데요? 왜냐면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싸운. 그때 잘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나간 후에도 응원한다는 거는 저도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나왔어도 그 회사를 그렇게 응원하게 되는 경우 되게 드물거든요.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받은 거는 저의 경력 막 이런 거보다 더 컸던 거는 그 문화를 흡수한 거. 전인적인 관점을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존중해 주면 사람은 성장하는구나 막 이런 거를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이 민미를 하는데 사실 엄청난 자산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 지금 하시는 일에 영감을 받은 또 에어비앤비에서의 에피소드가 또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되게 한국형 인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좀 맞춰주는 게 더 편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갔는데 저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 할 때 재밌어? 이거 하고 나니까 어떤 걸 느꼈어? 에어비앤비 안 다니면 뭐 할 거야?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저뿐만 아니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런 거에 익숙했어요. 진짜 거기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도 커밍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냥 나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라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저는 살면서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 전에 IBM 다닐 때는 진짜 하이힐을 맨날 신고 다녔고 옷차림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도 예전에 미국 회사 다닐 때 한 번은 회사에 오면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슬리퍼를 갈아 신고 편한 신발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도 회사에 가가지고 슬리퍼를 갈아 신고 돌아다녔어요, 회사를. 그때 갑자기 매니저가 부르더니 이거 뭐야? 이 신으면 안 돼. 이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알았는데 미국 사람이 나한테 복장 검사를 한다고? 이거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문화인데 근데 거기서는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느끼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또 있지, 맞아. 미국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일 컸던 게 회사가 되게 효율적인 IT 회사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을 많이 썼어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선물 보낼 때 항상 아날로그 종이 같은 거 막 우편 다 해가지고 막 페덱스로 막 선물 받은 일 되게 많고요. 직원을 대할 때는 굉장히 휴먼 터치적인 방식? 근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쵸? 맞아. 감동은 비효율적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느껴봐야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그냥 너다워도 돼라고 존중받았던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이.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받은 것들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민미를 창업하게 된 거잖아요. 민미는 영어로 meet me라고 해서 진짜 나를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근데 저도 그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짧게 해주고 싶었고 빨리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어떻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민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리추얼이잖아요. 리추얼이 이제 나만의 의식,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리추얼을 굳이 왜 커뮤니티로 하냐라고 하면 회사에서 배웠던 건데, 회사가 응원과 지지를 되게 많이 해주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했을 때 비난을 진짜 잘 안 했어요. 그 중국 팀에서 만리장성 안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이벤트를, 정말 빅 이벤트를 준비했고 아마 그 해에 가장 큰 마케팅 버짓을 썼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전날인가 며칠 전날 중국 정부가 갑자기 못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웬만한 회사에서 이거 누가 잘못했어? 중국 정부랑 누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그 마케팅 모든 조직 채널에 CEO가 메일을 썼어요. 누구한테 이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그냥 실수를 배우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셀레브레이션 이메일 채널이 열렸어요. 그날 좀 느낀 게 얼마나 실패해서 떨었을까 그 중국 팀이. 근데 칭찬하는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 메일을 보고 아, 나도 이제 뭘 시도했을 때 회사가 비난하지 않겠구나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미에서 커뮤니티 문화는 응원과 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회사에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 회사 조직 문화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 해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복지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좋은 걸 해주면 회사 좋아하겠지.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좋은 옷을 사주고 막 다 해주는데 내 꿈은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와, 이거 예시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확 와닿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쓰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이제 진정성, 감동 이런 거 필요한데 여기 왠지 그런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특히나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MZ세대의 퇴사 문제나 회사 내에서의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나보면 진짜 MZ세대들이 엔주님 진짜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일도 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는데 돈도 벌고, 그러니까 자아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자아실현하는 거를 원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냥 배부르면 좋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가 자꾸 배를 불려주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하나에 딱 맞는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강점을 드러내게 해준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하는 거를 잘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냥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 거여서 저희는 계속 강점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그게 더 나다운 거고 진짜 나다운 일하는 방식인 네, 거고. 아,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가 지금은 민미에 가입하고 싶었다가 이제는 내가 회사를 키우게 되면 민미랑 협업을 하고 싶다까지 했어.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